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형 항모, 랴오닝함, 산둥함, 그리고 푸젠함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원자력 항모 만들어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7, 8만 톤짜리 항모뿐만 아니고 4, 5만 톤짜리 중형 항모도 대량으로 지금 찍어내기 시작했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3D 프린터로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다. 여기에는 또 영국의 도움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자폭 무인기인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언제 사용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최초로 자율항해 수송선 아팔라치콜라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수호-24 공격기 피격 후에 복귀했다. 엔진 하나가 그냥 파괴됐는데도 복귀했다라는 선전전을 하면서 러시아 무기 짱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세계 최초의 자율항해 기능을 갖춘 원정 작전용 고속 수송선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USNS 아팔라치콜라로 명명된 이 군함은 기존 스피어헤드급 고속 수송선을 개조한 선박으로 무인 항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오스프리 틸트로트기 이착함 능력도 갖고 있어 미 해군의 병력 수송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브라모스 미사일 대대가 인도에서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 운용 교육을 모두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미사일 납품이 시작될 예정인데 바시 해협과 남중국해 일대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군 전투함들 앞으로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JSF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가 맡았던 하청 작업을 독일로 이전한 데 이어서 인도 현지화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튀르키예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는 S-400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온갖 제재를 가하면서 반면에 비동맹 국가이면서 S-400 운용국인 인도에게 F-35를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데요. 튀르키예 지금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란 반입을 시작할 예정인 수호이 35 전투기를 최근 공개된 대규모 지하 공군기지에서 운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명 이글 44로 명명된 이 기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이란 최대의 전략기지가 된다는 것인데 이미 위치와 갱도 좌표가 전부 노출된 이 기지에서 수호이 35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흐무트 인근 공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수호-24 공격기 한 대가 엔진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는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바그너 그룹 소속 기체라는데 정말 운이 좋은 이 기체를 이용해 러시아제 항공기 생존성이 세계 최고라는 선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스피어헤드급 병력 수송선이죠. 우리나라에도 키 리저브 훈련, 지금 같으면 이제 프리덤 실드 이런 훈련이 될 텐데 그런 거 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병대들 태우고 평택에 입항하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원래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걸 무인으로 하는데 완전히 무인은 아니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이 타서 입출항할 때 안전조치 정도, 왜냐 입출항할 때 워낙 다른 배들이 많고 하니까 그거 정도만 딱 그 컨트롤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자율항해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아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고, 또 이렇게 이 헬기 착함 장치, 대형 착함 장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미국의 네메시스 시스템에 의한 대중국 미사일 발사 어떤 그 플랫폼 이런 것들로도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텔스기 때문에 그런 공격용 무기 탑재 플랫폼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필리핀의
브라모스 지대함 미사일이죠. 인도가 만들어서 이제 필리핀에 수출을 하는 건데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마 2.5에서 마 3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는 러시아의 야혼트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지대함 미사일이죠. 초음속이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한계 대대 이제 교육은 다 받았고 이제 인수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 인수하면 바시 해협 뭐 이런 데서 중국 해군이 뭔가 이동하는데 아주 껄끄럽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 아키노 정권은 지난 그 정권과는 달리 완전히 지금 반중 친미로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스탠스인데 뭐 그런 기대가 또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여기 차량이 인도가 차량은 판매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차량은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K711입니다. 그래서 이 포대의 차량들은 전부 한국산 차량으로 이렇게 만든 포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K711, 뭐 K511 이런 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차량들은 전 세계 아주 후진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 이것만 운영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2차 대전 스타일의 이 형상의 이런 차량들 우리 한국은 이제 안 탈 때 안 됐습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마진 확보를 위해서 이 신형 디자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랭킹 5위의 자동차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디자인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구형 디자인으로 엔진 출력 떨어지죠. 연비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불편하죠. 앞에 보넷 너무 길게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이런 구형을 아직도 계속 쓴다. 이거 현대기아의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서 군이 희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예담이었습니다. 인도에 에어쇼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F-35를 인도 현지화 개조해서 판매할 수 있다. 사라. 라고 제안을 한 것에 튀르키예가 완전히 열받아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나토 동맹인데 인도제들은 동맹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S-400 한 개 포대 샀는데 인도제들은 세 개 포대를 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S-400 때문에 F-35를 못 주겠다 그러고 인도는 세 개 포대나 샀고 동맹도 아닌데 F-35를 주겠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뭐 튀르키예의 입장은 나름 이 인도를 걸고 넘어지는 그 입장과 명분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이 애초에 S-400을 안 샀어야죠. 그런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 성찰을 할 것을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자, 수호의 35. 지금 뭐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러시아에게 주면서 수호의 35를 지금 도입하게 됐는데 러시아 주장으로는 4.5세대 최강의 전투기,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뭐 자타가 사실은 공인하다가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빚이 많이 바라긴 했지만 아무튼 이걸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그 계곡 사이에 있는 지하 경도 공군기지 이글 44죠. 여기에다가 배치하겠다. 원래 거기 이제 팬텀밖에 안 보였었는데 앞으로 소위 35가 들어오면 그 이글 44 지하 기지에 배치하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해군기지 반다르 아바스에서 120km 후방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반다르 아바스를 보호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그런 중요한 제공 또는 폭격 멀티롤로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근데 이제 그 자랑질을 하다가 오신트 소식통들에 의해서 기지 위치 또 경도 좌표 다 노출됐죠. 여기다가 미국이 먼저 또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해서 경도 무너뜨려 버리면 나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파편에 맞아가지고 엔진 하나가 꺼져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도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수호이 24 공격기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 너무너무 훌륭해라고 하는 선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5년에 미국의 A-10 공격기가 IS를 폭격하러 들어가다가 IS가 쏜 스트렐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해가지고 날개 한쪽이 완전 걸레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격 임무를 완수하고 맞고 돌아온 게 아니라 폭격 다 하고 하던 거 다 하고 그리고는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던 미국 공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건 엔진 하나 꺼진 거 가지고 아니 엔진 2개짜리 엔진 하나 꺼져도 돌아오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전투기든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너무 자랑한다. 이게 좀 웃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까불어
시달렸으면 겨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겠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첫 번째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대로 등장한다면 세계 최강의 강습 상륙함이 될 수도 있는 중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076형의 설계가 완료되어 건조 작업이 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진수될 예정인데 전자기식 사출기가 장착된 세계 최초의 강습 상륙함이 서해 바다에서 우리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영 조선기업인 중국 선박중공업, 중선중공의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에서 076형 강습 상륙함의 첫 번째 모듈을 완성해 선체 조립 공정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중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2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중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척을 건조해 배치한 075형 상륙함의 후속함인 076형은 미국의 와스프급 상륙함을 참고해 개발한 기존 075형과 달리 드론 운용에 중점을 둔 사실상의 중형 항모로 설계되었습니다. 076형은 075형의 설계를 바탕으로 갑판 형상을 수정해 앵글드 데크와 전자기식 사출기, 강제 착함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인 덩치가 4만 톤급인 075형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상륙함에서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는 물론 전투용 드론도 대량으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공군의 시범 배치가 진행 중인 GJ-11 중형 스텔스 공격 드론이 가장 유력한 탑재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투기 수준의 크기를 자랑하는 이 드론은 내부 무장창에 최대 2톤의 유도 폭탄이나 각종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서방 정보당국은 중국이 076형을 드론 전문 항모처럼 운용하며 기존의 정규 항모를 보조하는 전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통들은 076형이 최소 3척, 최대 6척 건조되어 각 함대에 고르게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해군이 구상했던 정규 항모와 경항모 조합 구상이 중국에서 먼저 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적으면 3척, 많으면 6척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딱 봐도 그냥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075형 상륙함을 이 중국의 4만 톤급, 이제 미국의 와스프나 아메리카처럼 생긴 거, 그거를 대량 건조할 것처럼 했는데 19년에서 20년까지 3척을 건조하더니 스톱했어요. 왜냐? 그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지막 판에 미국이 12척의 대형 항모, 그리고 6척의 경항모, 그리고 아메리카급이죠.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 하이로 믹서형의 이 항모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항모를 대량으로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죠. 이제 그게 정권 바뀌어서 엎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중국이 그 미국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저거 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량 생산할 것 같았던 075형을 끝내버리고 이렇게 앵글드 데크까지 만든 이런 이건 뭐 그냥 항모죠. 이런 걸 이제 대량으로 생산한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선수 함수 부분의 모듈이라고 해요. 그거 지금 이제 조립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뭐 이러면 중국 워낙 빨리 하니까 곧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 보면 이렇게 이제 GJ-11이라고 하는데 이 스텔스 무인기가 날개 폭이 14m나 돼요. 내부 무장창에 스텔스고 내부 무장창에 2톤이나 되는 무장을 탑재하니까 거의 FA-50급에 준하는 이런 무장 능력, 폭격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사출기로 쏘고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로 걸어서 착함시키고 이런 항모가 되는 건데, 이야, 이래서 이제 건조가 들어가고 사출기는 이렇게 전기식 사출기로 쓰겠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정말 뭐 폭증하는 이런 해군력, 이걸 또 당연히 또 서해에서 운용을 하겠죠. 우리 한국 해군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중국이 보조 전력의 항모도 이렇게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엎어버리고 앵글데크까지 만들었으면 5만 톤 넘겠죠. 이 보조 전력 항공모함도 6척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판에 우리 한국 해군 항모가 5만 톤도 안 되는 그런 거 해가지고 한 척 달랑 띄워서 뭐가 생존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은 어차피 우리는 중국처럼 많이 못하니까 한 척을 만들어도 아주 센 놈을 한 척 만들어야 바다에 나가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생존도 보장도 아니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큰 거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 해군들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사업익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강대국 해군 코스프레 해주려고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 바다를 수호할 수 있는 이런 항모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보세요. 이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샤헤드 136 드론을 대량으로 판매해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동일한 보복 타격 수단으로 러시아를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싸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됩니다. 영국 국방부가 영국 방산업체 우크라이나 당국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소형 자폭 드론 개발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최근 비공개 시연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영국 방산업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2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국 판버로에 본사를 둔 중견 방산기업 키네틱 주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 2월 중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델타윙 형상의 자폭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드론을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30여 명에게 시연했습니다. 키네틱 측은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에 3D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한 동체를 붙인 모델, 후방에 추진용 프로펠러를 장착한 통상적인 형태의 모델 등 여러 소형 드론들을 영국군 측에 브리핑했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이 소형 자폭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영국 국방부 측의 긴급 요청에 따라 개발됐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해당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최근 RZ-60으로 명명된 자폭 드론의 비행 실험을 마쳤습니다. 이 드론은 3kg의 탄두를 싣고 최대 3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저속 자폭 드론인데요. 상용 가솔린 프로펠러 엔진에 3D 프린터로 찍어낸 동체를 붙인 비행체에 탄두와 유도 장치를 결합한 방식이어서 생산 단가가 매우 저렴하고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올봄 또는 여름 대공세 직전에 러시아군의 방공망과 치휘 통제시설, 탄약 저장시설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할 목적으로 영국과 협력해 엄청난 수량의 자폭 드론을 제작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 불법 점령 지역과 러시아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이 3D 프린터로 찍어낸 우크라이나 드론 대군의 공격을 받는 날이 언제쯤 올지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뭔가 아주 전위적으로 생겼죠. 이 동체, 이 회색으로 보이는 이 동체, 요게 3D 프린터로 찍어낸 동체고요. 뒤에 하얀색 보이는 거, 요게 이제 소형 그 제트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RC, 리모트 컨트롤 비행기 있죠. 그게 이제 제트 엔진도 들어가는 그 RC 비행기들이 있는데 그런 RC 비행기에 들어가는 소형 터보젯 엔진 여기다 장착하고 동체를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시연을 해주는데 영국군 관계자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도 와서 같이 했다. 라는 것은 뭔가 사업 같이 하고 있다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키네틱에서 만든 뒤에 프로펠러 식으로 움직이는 반시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무인기예요. 자, 이런 것도 보여주었고 또 이제 이건 퀸 엘리자베스 이 항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반시 이 드론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거 진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기술을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준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또 3D 프린터로 만든 무인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300km 날아가는 RZ-60이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요거 이제 탄두 중량은 3kg에 불과하지만 일단 300km 날아가고 3kg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충분한 나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만한 타격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105mm 포탄 하나 정도 능력은 근사치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3D 프린터로 찍어내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공세에 나설 건데 이때 이제 러시아군의 탄약고, 유류 저장고, 그리고 뭐 후방 뭐 군수 지원 이런 거에다가 300km 날아가니까 대량으로 그냥 뿌려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서방에서 받은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로 반격 공세에 나간다면 크림반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회복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영국은 왜 이렇게 도와주냐? 유로파이터 전투기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유로파이터 안 주니까 그럼 이거라도 줄게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인데 저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유로파이터 전투기 가동률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지만 이건 수백 대를 그냥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유로파이터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지금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공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파이터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활약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